(2002년 5월) 1집 나쁜 남자, 2003년 10월 2집 태양을 피하는 방법, 2004년 10월 3집 It's Raining, 2006년 10월 4집 I'm Coming, 2008년 10월 5집 Rainism까지 월드스타 레인은 탄생했다. 몸살 걸렸어? 네? 몸살 걸렸어? 유니크한 패턴과 소프트한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어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했는 신개념의 퓨전 스타일 인테리어를 지향하고자 해. 다시 올라선 무대 조명이 날 비추면 나 조금씩 인상 번바지 검은색은 검은색에서 고양이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배기 바지 갖고 와봐. 배기 바지. 그렇죠. 다 같이. 네. 여자는 보험 바뀌고요. 남자는 다 똑같아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뒷부분이 곧 오실 것 같은데?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거랑 가방에서도 12명 나오고 뭐 12명 나오고 12명 나오고 이틀랑은 이번에는 좀 잘하시라고 오셨죠? (2002년 5월) 박진영이라는 프로듀서를 만나 나쁜 남자 B가 드디어 세상에 나타났다. 1집 같은 경우는 오리엔탈 느낌을 많이 줬었죠. 그래서 원단이나 이런 그 꽃무늬 프린트가 있는 공단이라고 하죠. 실크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1집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연예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만든 그런 앨범이 아니고서야 자기 욕심대로 다 옷 입고 싶은 대로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1집만큼은 아무래도 진영이 형이 사장이다 보니 진영이 형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었겠죠. 솔직히 맨 처음에 그 박진영 씨가 키우는 신이 있는데 뭐 소위 이쪽 사람들이 막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봤죠. 솔직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할 외모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때 당시엔 더 그랬고 지금은 많이 연예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련돼지고. 2집 때는 지윤이가 아이템을 낸 거예요. 웨스턴 느낌을 내고 싶다고. 구제 슈 자켓에 털 이렇게 달고 바지 이렇게 구제 바지에 벨트 같은 것도 좀 큰 거에. 그래서 나왔던 게 2집 태양을 피하는 방법 때.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그 당시 무대 의상들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뭐 비닐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인 같은 게 막 달려있다든지 약간 이런 화려한 의상이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도 입을 법한 옷을 무대 의상으로 입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화려해 보였죠. 이 선글라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레이벤이라던가 그런 스타일의 안경이라던가. 선글라스 하나만으로도 전 국민이 다 놀랬잖아요. 그렇게 선글라스 하나 벗고 끼고 그런 것만으로도. 안무를 짜고 있는데 지윤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 나 이거 쓰고 할 건데 이런 걸로 좀 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지윤이가 막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춤추는 거를.
가수분들이 방송을 나올 때 선글라스를 많이 쓰고 나오지는 않으세요. 근데 유독히 B씨는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하고 나오시죠. 말은 안 하는데 글쎄요,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얼굴에? 쌍꺼풀이 없는 눈 때문에 그런지 뭐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해외 갔을 때 무슨 큰 벨트를 사가지고 왔대요. 버클이 큰 벨트? 약간 카우보이 느낌으로 해서 이번 앨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0대는 트레이닝 때는 외국 물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안무 짤 때 외국의 유명한 댄서분들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안무를 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세련돼지기 시작했죠. 지우가 그런 거 잡지 같은 거나 이런 걸 보면서 아이템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해요. 형 이거 어때? 이거 괜찮지. 그런 거를 한 5세트 준비를 해요. 이건 제 아이디어고 뭔가 느낌 있잖아요. 자기 의견을 많이 말을 해주죠. 내 의견이 이러니 네 의견과 조합을 해서 내가 말하는 거랑 너가 생각하는 거랑 합쳐서 같이 가자, 이런 마인드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밀리터리 입었잖아요. 군복을 입었잖아요. 남성다운 강인함?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 군복. 그런 남성미를 보여준다는 게 나이가 어렸을 때 B씨보다 차츰차츰 성장하는 B씨를 보면서 좀 대중들에게 내가 남자다, 내가 남성이다라는 거를 또 중점으로 두고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저는 참 이렇게 좋은 점이 뭐냐면 가수들 같은 경우 컨셉을 잡을 때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아주 무관한 걸 해도 마치 올해 저런 게 유행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거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게끔 해요. 군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경우잖아요. 한참 유행했을 때에 비해. 그런데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머 왜 이제 와서 군복을 입어?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니까. 댄서들한테는 그렇게 그냥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있는데 지우는 그런 게 없어요. 안 돼. 위, 아래 대치. 조끼도 입어야지. 이렇게 모자만 쓰면 안 되잖아. 모자만 쓰면 군인이잖아. 모자를 쓰고 또 마스크까지 또 챙기는 그런 다 구해오라고. 엄청 디테일해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의상이 아니라 뒤에 있는 댄서분들과도 같이 조화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의상. 그 댄서분들 하나하나까지 의상을 다 챙겨줘요. 우리 이 형은 몸에 핏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수정을 봐라. 또 찝어내고 지적하고 그래서 수정을 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해요. 끊임없이 진짜 노력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 보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노력을 재능으로 바꾸는 리허설 같은 거에서 무대를 맞춰볼 때가 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으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게 그게 약간 화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연습을 해요. 바로 풀시험은 한번 다시 할게요. 누구 한번 했는데? 다른 사람 칠 사람 없냐? 제가 할까요? 자, 전 잘못했어요? 얘한테서의 땡땡이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연습하고 있는 애를 저희가 방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I'm Coming 앨범을 냈을 때 월드 투어라는 또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때 저희가 미국을 가서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월드 투어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정말로 댄서들도 마찬가지고 B씨도 마찬가지고 몸에 정말 파스를 한 20개씩은 붙이고 연습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정말 그때는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호랑이 선생님 쉬면서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서로 같이 땀을 흘려야 되고 무조건 막 으쌰으쌰 하면서 남들 웬만한 가수 한 3-4배 정도? 지금 이제 연습할 건데 그것도 무서워요. 저도 이거 끝나고 가야 되는데도 너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딱 할 정도?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노력하는 비의 뜨거운 열정보다 더 빛나는 건 바로 비의 환상적인 몸. 지라는 가수가 이 프로포션이 되게 좋고 팔다리가 길고 워낙에 몸이 좋은 애라 어깨 라인이나 이런 라인들이 되게 이쁘잖아요. 별 멋은 안 돼도 멋이 나는 애. 청바지 팬티 입어도 남들과 똑같은데 똑같이 입었는데 훨씬 빛이 나더라고요. 몸이 이쁘니까 완전. 나시 한 장 입고 트레이닝복 바지 하나 입는데도 멋있으니까. 진영이 형하고 둘이를 보자면 지훈 씨하고 진영이 형하고 둘이를 보자면 나이 차이에서 오는 의상 아닐까요? 자기만의 완벽한 의상 컨셉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비. 그의 프로듀서였던 박진영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언제나 파격적인 노래와 의상을 동시에 선보였던 박진영.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도 입을 수 있는 옷을 가지고 무대복을 활용했던 게 저는 되게 좋았고, 그러나 비는 박진영의 파격과 시도라는 과감성보다 좀 더 편안한 느낌의 패션 컨셉을 잡았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저런 옷들을 많이 입었었는데 꽃미남 스타일, 그리고 머리도 약간 찰랑찰랑 거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네가 떠난다면 30대까지는 그냥 멋있었거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멋있게만 찍어주세요. 이번에는 정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저 이미지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도 있고 변화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장만큼 좋은 컨텐츠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예의를 갖춘 옷을 입어야 될 때인 것 같고. 남자들과 나는 달라 네가 매달릴지 나도 몰라 이건 되게 시크하고 공부하죠. 정장 자체가 이런 분이야. 언밸런스한데 뭔가 하얀색이고 한 번은 또 빨간색이고 장갑도 빨간색이고 또 녹색일 때도 있고 이것만 바뀌는 거죠. 그렇지. 크게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많이 안 바꿔도 되고 이런 손수건이나 행거칩은 여기다 지금 구멍을 이렇게 돌려서 끼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패션인 거야. 마이에다가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돌려서 지금 이게 낀 거야. 내가 이만큼 돌리자는 게 왜 여자들 스카프 있지? 진짜 부티는 아줌마한테 끼는 거. 그거를 누가 비행기 타는데 20대 여자야. 진짜 모델 같아요. 근데 완전 까만색 정장에 눈이 막 까매. 그런 여자들 있잖아. 모델 같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 빨간색으로 삼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끈으로 딱 묶었어.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와 진짜 예술이다 이랬구나. 본인이 아무래도 프로듀서까지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의사가 제일 많이 반영이 되죠. 앨범에 대한 자켓이라든지 뮤직비디오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한 색깔로 녹을 수 있도록 자기가 좀 만들어 갖고 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딴 나라에서 유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죠. 이거랑 아직 본인이 선택은 안 해서 옆머리 뒷머리 다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쪽 눈만 이렇게 딱 가려지게 좀 시크하게. 그래서 레드 다크로 염색을 하려는 생각이. 앞모습은 그냥 요만한 건데 포인트는 뒷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뭐 내가 첫 포인트가 앞모습이지. 아니, 진짜로 다 쓰면 드리는 거지. 처음에 봤을 때랑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익으면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신이 나는데 정성물 먹으면 조금씩 익숙해져요. 아무리 저 컨셉이 이상하더라도 진짜 막 진짜 역겨운 거 아닌 이상 만약에 진짜 이거 아니다 싶으면 진짜 완전히 한번 반삭발도 시도를 해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해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 알았어요. 자, 그래서 난 안경을 특이한 안경을 이번에도 한 번 더 쓰고 싶은데 안경 또 쓰면 식상할까요? 괜찮아? 안경하고 딱 넣으니까 어때요?
자꾸 안 좋은 게 지금 나한테 떠나는 거 그지? 형, 실장님 음악을 생각하고 있어. 여기가 모자는? 머리는? 머리 지금 얘기했지. 내가 쓸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지금 돌아오게 내게 전화하게 바라는 내맘 의상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중학교 선배거든요. 근데 되게 신발 하나에도 남들이 안 신는 거를 막 되게 추구하고 이쁜 걸 어디서 잘 찾아왔었어요. 저희들한테 보여줄 때 항상 좀 약간 선망의 대상이었었어요. 무슨 명품을 입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연습복에 추리닝 입고 트레이닝복에 그냥 간단하게 입는데 워낙에 몸이 좋은 애라 별 멋은 안 내고 멋이 나는 애예요. 나시 한 장 입고 그냥 트레이닝복 바지 하나 입는데도 멋있으니까. 그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 캐치를 되게 잘했었어요. 1집 때 보고 5집 때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병원 정도가 아니죠.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옷 명칭 같은 것도 알 정도로 이런 스타일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알 정도로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탐 포드를 좋아하고요. 패션 디자이너 탐 포드, 94년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지명되면서 파산위기의 구찌를 90년대 가장 인기 브랜드로 복귀시켰다. 아주 그냥 좋아하는 의상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제 랄프 로렌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영국의 풍미를 겸비한 브랜드 폴로, 디자이너 랄프 로렌에 의해 탄생됐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기보단 즐긴다라는 거잖아요. 의상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유럽 쪽에서 뭐 어떤 색깔이 유행이더라. 그거를 이렇게 이거랑 같이 입으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 형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가끔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제까지 도전을 해서 안 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억지스럽지는 않아요. 같이 즐겨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브랜드를 갖고 있다면 그게 무슨 느낌일까. 무수히 쏟아지는 패션 브랜드. 그 안에서 명품으로 사랑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험난한 패션 시장에 자기만의 로켓을 쏘아올린 비. 625를 런칭하고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연 비가 쏘아올린 625라는 로켓이 치열한 패션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65를 이런 쓴 라인을 여기다가 쓰든지 뭔가 독특한 이런 로고보다는 훨씬 나아요. 빨간색이라서 65라고 다 써야겠지. 패션사, 그것도 스타일 패션 산업에 처음 뛰어든 것 같아요, 연예인으로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상당히 안 좋아서 지갑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경기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패션 브랜드 런칭하는 것은 스타성으로 지갑을 열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약간 제 의문이고요. 원소스지만 굉장히 종합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템이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 번을 샀을 때 재구매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 브랜드의 강점이거든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패션 런칭 과정을 살펴보면 좀 느낄 수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빈티지한 그런 티셔츠나 청바지라는 확실한 컨셉을 잡았고, 하지만 비의 경우에는 자신 라이브에 조금 더 약간 올드한 느낌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쳐서 비에게 너무 귀엽다라는 이미지가 씌워지면은 나중에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브랜드 자체가 이제 캐주얼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바지, 그러니까 진, 그리고 자켓, 여러 가지 면으로 일단 활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점을 많이 생각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전국에 로드 매장을 많이 두고 지금 벌써 5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매장을 런칭했을 때는 보다 정교한 작업을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일단은 저한테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도전이고,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안 사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에 갖고 있는 또 비의
어떤 스타성이 또 조금 낡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을 수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든지 실패는 두렵지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히 사람들은 그 B라는 사람이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1등이 만든 옷도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편들은 옷을 살 거라는 거죠. B가 사인을 한다고 하는 거는 모델로서밖에 느낌이 안 들거든요. 디자이너로서의 모습을 비추지는 어떤 과정이 한두 가지라도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죠. 진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그 전문가분들에게 제가 아이템을 드리는 거죠. 제 아이디어를. 그럼 그 전문가분들은 그 아이디어와 함께 갖고 있던 노하우를 거기서 접해서 이렇게 옷을 뽑아내는 거죠. 디자이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제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 쇠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쇠?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샘플 만들어봐 주세요. 가죽, 노란색 가죽에 쇠로 하나. 이 포켓은 그대로 남기고 이쪽 하나만 있는 거는 어때요? 정기적으로 딱 와서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저희가 수시로 듣고 다 메모를 해놔야 돼요. 어느 순간 언제 와서 그걸 찾을지 몰라요. 옷을 샀을 때 어떤 만족감을 줘야 되는 게 가장 그 B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할 때는 그냥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입는 편인데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가 아닐 때는 방송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오히려 조금 더 앞서가는 게 무엇일까 해서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요. 예,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무슨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스타일링해서 옷을 입히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즉각 오니까요. 그것도 예전에는 한국에서 많이였다고 하면 이제는 외국 팬들까지도 이건 이래서 좋다, 이거는 이래서 싫다 이런 게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일본 팬미팅이 있었어요. 거기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색다른 이런 아이템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못 봤던 스타일링이어서 그랬는지 화이트 셔츠에 베스트를 입고 보타이를 하고 청바지 입고 청바지 밑단을 접었거든요. 청바지 밑단 접은 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스타일을 한 번도 안 입어봤던 것도 아니고 유독 그때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부터 시작해서 다리가 짧아 보이네, 뭐 위에랑 밑에랑 너무 언밸런스하게 입지 않았나. 한때는 스타일링하기가 되게 무서웠었어요. 옛날 유럽에 갔을 때 저런 옷을 보고 저렇게 입어야겠다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입었을 때 무리 되는 스타일이 있죠. 예, 그래서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B가 브랜드를 런칭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렸을 때부터 친했기 때문에 지훈이가 심상치 않았고 옷에 관심이 많았고 신발, 바지, 티셔츠, 모자 똑같이 스타일을 내도 똑같은 메이커를 입어도 좀 뭔가 남들과 좀 다르게 자기가 좀 만들어 갖고 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빨간색 스키니 바지를 입고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외국에서 뜨는 거래. 지훈 씨 외형상 스키니 팬츠가 참 시도하기 힘든 거잖아요. 제가 허벅지가 많이 좀 두꺼운 편이었어요. 예, 그래서 허벅이 좋으시니까 스키니 같은 거 입으면 허벅이 껴갖고 독일을 갔다 오더니 스키니 팬츠를 사왔대요. 내가 사오기만 했지 입겠나 싶었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입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어느 날 딱 입고 나왔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입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사실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너무 보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사이즈를 크게 입으면 더욱더 조금 부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더욱더. 그래서 오히려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입어보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작게 입으면 입을수록 제가 이제 제 마인드 컨트롤도 하게 되고 그거 보고 놀랬죠. 저 또한 스타일링하면서 시도해보지 못했는데 본인은 저렇게 입고 나와서 다른 사람이 입으면 발에 질질 끌릴 정도의 긴 니트였어요. 근데 그걸 딱 입고 나타났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시도 도전 정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무대에서 보여준 비의 열정이 이제 패션이라는 새 도전 앞에 어떻게 더욱더 빛을 발할지 그의 새로운 비상이 기대된다. 뽑을 때 워싱을 좀 잘해서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으로 자켓을 하나 해서 스케치 아이디어. 폴용 공도가 나와. 브랜드 런칭쇼만 성공적으로 한다면 저희 브랜드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이며 그리고 이름도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옷 이쁘게 보이죠? 예. 네, 원단 자체에서 이미 청바지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셔츠, 그냥 폴로 셔츠인데요. 그 자기네 심볼과 로고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한 경우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쓰는 두껍지만 워싱이나 되게 많이 긁어서 부드럽게 한 상태고요. 좋은 축에 속합니다. 네. 뭐 제가 만져본다고 많이 입어보셨으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주 파인한 쪽이 더 부드러운 쪽이 더 맞거든요. 아, 제가 셔츠. 네. 아, 이거 여자 거예요? 여자 거야? 네. 예쁜데요? 지금 제가 입을 게 아니에요. 글쎄 도전이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저한테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도전이고, 그리고 뭐든지 실패는 두렵지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아직 제가 평가할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래서 뭐 제가 정말 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디자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제가 직접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뭔가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그 전문가분들에게 제가 아이템을 드리는 거죠. 제 아이디어를.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내면서도 본인이 많이 알아도 내가 많이 하니까 뭐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자기 자만심을 갖는 친구가 아니니까요. 무슨 일을 하던. 아까 말씀하신 조금 더 벌어진 붓것을 여자친구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딱 악수를 했는데 이선 씻지 말아야지. 그때만 해도 저한테는 스타비였어요. 그때는 디자이너라는 어떤 개념이 없었어요. 나한테도 스타였고, 옷도 너무나 기억해요. 어떤 셔츠에, 어떤 바지에, 어떤 신발에, 어떤 머리에, 어떤 시계에. 그때는 너무너무 설레었었어요. 그날 하루였죠, 스타비는. 뽑을 때 워싱을 좀 잘해서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으로 자켓을 하나 해서 요즘 그 속에 또 스카프를 매더라고요. 네. 제가 집에 있는 것도 한번 갖고 와볼게요. 한 20만 원대 되겠죠? 네. 그럼 싼 것 좀 보여드릴까요? 살라나? 싼 것 좀 보여주세요. 일단 바로바로 얘기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록도 하고. 하고 싶었나 봐요,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을 그렇게까지 또 부리지도 않는데. 저는 뭐 앞으로 늘 자주 올 거니까 심심하면 안 올 거예요. 네. 내일 오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사를 하시죠? 이쪽으로 자주 오실 거예요? 네, 이쪽으로 자주 와야 돼요. 되게 눈빛이 틀려요. 아마 본인도 못 느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뭐 자기 거울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무대에서 지금도 트랩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일하는 정진인가 할 정도로 회의할 때는 눈빛이요. 중요한 거래처는 지금 저희가 상담을 마친 그 거래선들이 현재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24일 곱하기 3을 지금 만났고, 그러면 이 공장들이 저렇게 분류별로, 그러니까 복종별로 이렇게 생산 라인을 다 갖춰야 돼요? 아니면 저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저 중에서 이제 뭐 세 가지 건데 세 가지 중에 한 업체만 이번 시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는 거죠. 그 지훈 씨는 그 감성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에 관련해서 크게 논의를 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들한테 많이 맡겨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무자들 의견도 많이 따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막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분들이 정말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우리 이미지를 팔아서 질을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옷도 좋고 질감도 좋고, 야 이게 얘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면 그 다음에 단골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저 사이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런 방향으로 가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온라인 마켓 유통망 정말 중요하니까요. 온라인 잘 꾸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협조할 거고요. 브랜드를 널리 알려야 되는 건 제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홍보를 할 때 저를 이용해서 뭘 뽑아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주세요. B씨가 이거라면 가장 좋겠다. B씨가 이거라면 되겠네. 사인회 같은데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현장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거의 뭐 2,000명이 몰려들기 때문에. 다 뽑아드셔야 돼요.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할 때. 그러니까 몇 억을 주고 하는 것보다 쇼를 한 번 해서 전체 모든 매체를 불러서 인터뷰 한 번 하는 게 더 파급력이 클 거예요. 아마. 하하. 대단하다. 서울과 독일, 일본 오가면서 그 와중에 저렇게 준비해서 저렇게 성공하게 런칭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예전부터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놀랍진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자리가 잡히고 괜찮아지면 본인 브랜드를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 본인이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은 잘 만드는 걸 떠나서 이렇게 그걸 하나의 트렌드화 시키고 또 유행을 만들어야 되는 자꾸 관심 갖고 욕심내고 싶은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근데 항상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인드, 그 기본을 지키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막 할 정도?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획일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특이하게 독특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잘 끝났습니다. 스케치 아이디어 20명 정도가 나가면 나올 거 아니야. 그 정준 씨가 얘기한 건 뭐냐면 로켓을 막 쇠 같은 느낌으로 메탈리카 해달래요. 이거 거기서 해온 거네? 아니요, 제가 꼭 한 번 받으라고 제가 써놨어요. 여기. 이것들이 이쪽으로 보여. 네, 바쁩니다. 모자 바꾸고. It's your time.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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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나가면서 계속 펴서 해봐야 돼요. 대부분은 내가 먹을까? 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이러기보다는 사전에 굉장히 철저히 기획하고 많이 회의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퍼포먼스는 자기 직접 본인의 손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획하고 또 만들고 연출하고 뭐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브랜드 런칭쇼 한다고 했을 때도 아마 뭐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겠구나. 뭐 안 봐도 뻔하다. 홍보 시점이랑 마케팅 시점 플랜 짜는 거 있죠? 네, 그거 좀 뽑아다 주실래요? 저희 로고랑 일단 이름 다 정해졌잖아요. BI 정해졌고 이거 다 정해졌으니까 자수를 해갖고 따로 제가 입고 다니는 사복에는 그냥 그걸 붙여가지고 입고 다니는 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모델을 빨리 정해서요. 일단은 그걸 좀 잡아주세요. 저희 사진 찍을 거
네, 광고 사진 찍을 날짜를 뽑아주시고 몇 벌에서 주력 상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자, 그리고 런칭 쇼가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시점은 12월 24일, 25일 연결할 수 있는데 뭐든지 다 연결해 주시고, 이 기승전결을 딱 끊어서 저게 뭐야? 자, 6-5는 계속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에 박수 치고, 아, 쇼가 이렇게 됩니다. 와, 멋있다. 이런 과정인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콘서트를 만드는 것을 메이킹 필름으로 찍어서 그걸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그거보다 좋은 홍보 효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거다, 자기가 받은 느낌이 이거다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자기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연출 의도와 좀 다른 방향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게 훨씬 비답고 비스럽고, 그런 아이디어를 본인이 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을 때, 와, 과연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일을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냥 단순한 가수 차원은 아니에요. 비도 어쩔 때는 스타일리스트가 왜 있는지, 연출이 왜 있는지 싶을 정도로 관여도도 높고 고집 또한 굉장히 세요. 퀴트가요. 노래를 엎어져 있는 게 굉장히 좀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조그만 건 했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두 가지. 그러니까 네,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아니면 저 밑에 하단에 좀 붙여봐주세요. 완전 밑에. 네. 여기 안 돼요. 내가 일단 티가 저희가 지금 가장 약한 점이 프린트가 예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프린트가 지금 저것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남방과 티셔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옷 사갖고 그냥 지금 특징은 없고 여기저기서 그냥 옷 사온 느낌이에요 지금. 그 특징이 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상표가 확 들어온다거나 아니 디자인이 뭐 확 들어오거나 굉장히 긴장을 시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모든 게 제가 경력도 있고 여러 회사도 다녔잖아요. 아주 큰 우리나라의 큰 기업의 사장님하고도 회의하고 했었는데 훨씬 더 어려워요. 그 눈을 보고 덜컥 내려앉는 거죠. 이제 또 어떤 질문을 할까? 나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항상 시사가 안 좋아요. 그만큼 그 친구는 욕심이 참 많아서 이 작업을 끝으로 진짜 다음 작업은 하기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름만 비지 딴 사람들이 할 거야 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옷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서 디자인에 있는 실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정말 열의와 열정이 대단하구나.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핑그라? 몸을 이쪽을 보라고, 저를 보라고. 이거예요. 이렇게 패션쇼를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되네요. 네.
사운드 LED를 쓰면서 불을 껐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들이랑 앉아있는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고 남자들만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도 한 분은 한 다섯 번째 분은 올라가는 것 같이 하다가 그냥 저쪽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처럼 이렇게 계속 상황에 대한 어떤 그 표현력과 그 이해도를 높이는 연출 방법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좀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좀 타고나지 않았나. 굉장히 자기스러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라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춤을 추는데 이렇게 딱 비춰주면 여기 가운데 여자 모델이 한 명 딱 서 있어야 되거든요. 공연 리허설 같은 거 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딱 안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으면 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게 그게 약간 화풀인 것 같아요. 새벽 2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3번인가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하고 코디네이터한테 전화하고 계속 여기서 본인을 체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잘해야 되겠고 욕심도 있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 공연 하나 또 왔다 갔다 브릿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엔딩 그 다음에 쭉 공연. 무대 의상은 저번에 입었던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뭐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변형시켜서 입으면 될 것 같고 무대 의상 프린트를 개발을 해서 패딩 베스트하고 입는 정도로요. 저 남자 섹시 쪽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가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는구나. 와, 야, 우리가 힘들다 지쳤다 이거는 씨가 안 먹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위로는 이렇게 멋진 윗사람이랑 일하는 디자인 팀 없잖아요.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과 뭐 이런 것이 있었겠는지는 뭐 충분히. 가끔 보면 되게 안쓰럽거든요.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근데 너무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동갑인 친구로 봤을 때는 되게 멋있는 친구예요. 워낙 다 잘하니까 굳이 제가 뭐 이렇게 그런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거고 경주는 확실히. 브랜드 런칭쇼만 성공적으로 한다면 저희 브랜드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이며 그리고 이름도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 왔다, 인사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간다, 왼쪽으로 나가. 이걸 정리하는 이제 불 꺼주세요. 패션쇼는 굉장히 잘 지쳐갑니다. 무기한 대기 중이에요.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하셔서 디자인을 뽑으세요. 부딪힘도 있었죠.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원작에서 틴을 오른다는 거예요. 형 대박이야. 좋은 브랜드를 갖고 오고 싶다. 굉장히 좋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